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크래프트라는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는데 첫 시간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머리 길이 같은 경우엔 정밀하게 컨트롤하기는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긴 머리, 중간 머리, 짧은 머리 이 정도인 거죠. 롱, 미디움, 숏 이런 식으로 대략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디움 랭스 대신 숄더 랭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길이는 대략 미디움에서 나오는 길이 어깨 정도에 걸리는 머리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숏 랭스 대신 숏 헤어를 쓸 수도 있어요. 짧은 길이 머리라기보다 그냥 짧은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프롬프트를 사용하셔도 잘 작동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숏 랭스 헤어보다 숏 헤어가 더 짧은 헤어스타일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먼저 보시면 인물에 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해줬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 정도로만 해주고 머리 길이는 미디움 랭스 헤어, 숄더 랭스 헤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컬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블론디 같은 경우에는 금발인 거죠. 핑크, 블루, 그린. 완성된 프롬프트를 생각해 보시면 블루인 경우에 뷰티풀 영 우먼 위드 블루 미디움 랭스 헤어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생각해도 머리색이 파란 걸 의미하겠죠. 이런 명확한 컬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묘사가 없어도 잘 작동합니다. 특히 이 블론디 같은 경우엔 금발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앞에 써주기만 해도 금발의 여성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블루 뷰티풀 영 우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드 하셔서 헤어 쪽에 컬러를 써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헤어 컬러를 명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블랙이나 화이트 혹은 다크나 라이트 같은 경우엔 해당 문장 안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다크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쓸 때에는 컬러를 쓰고 이게 헤어 컬러다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프롬프트에 헤어 컬러를 추가해 주시는 게 잘 작동합니다. 여기부터는 대략 난감한 파트인데 일단 프롬프트를 먼저 보시면 뷰티풀 액트리스 일단 아름다운 여배우고요. 숄더 랭스니까 어깨 정도 길이의 머리 길이를 의미하고 블론디 컬러라고 하면 금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해 주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을 알아볼 건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남자인데다가 여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미드저니를 시작하면서 헤어스타일을 키워드로 배운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실제 헤어스타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는 건 실제 헤어스타일이 이런 게 이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미드저니에서 이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헤어스타일이 나오더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헤어 관련되어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묶은 머리를 말합니다. 더블 번 헤어스타일은 양쪽으로 묶은 이런 헤어스타일을 말하고 웨이비 같은 경우엔 이런 구불구불한 파마 머리를 말을 해요. 브라이드 같은 경우엔 일단 딴 머리를 말하는데 이쪽에 더블 브라이드 보시면 양갈래로 이렇게 딴 머리인 거고 크라운 브라이드 같은 경우엔 딴 머리가 왕관처럼 머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도 머리 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죠. 그런 이유에서 크라운 브라이드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왕관이 씌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라운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크라운 브라이드 헤어스타일까지 완성을 해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결과물이 잘 나오지만 헤어스타일을 명시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가끔 왕관이 씌워지기도 해요. 키워드를 프롬프트에 사용할 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내용을 집어주는 게 프롬프트 크래프트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밥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엔 단발머리를 말해요. 위에 프롬프트를 보시면 숄더 랭스의 밥 스타일이 돼버리면 어깨 길이의 단발머리라고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길이를 숏으로 해서 숏 랭스 밥 스타일로 쓰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헤어스타일 자체에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명시되어 있으면 이 두 개가 충돌이 나게 됩니다. 충돌이 나면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뱅 스타일 같은 경우엔 이 일자 앞머리를 의미합니다. 숏에서만 되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참고하시라고 숏으로 같이 뽑았어요. 뱅 스타일은 요 앞머리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포니테일 같은 경우엔 뒤에서 묶음머리를 말하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이미지들은 요 프롬프트로 동일하게 실행을 시키고 요 헤어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요 둘은 길이까지 바꾼 거고,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옆모습으로 나오죠. 이유는 이 헤어스타일이 포니테일이니까 묶음머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앞모습으로 뒤로 묶은 머리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옆모습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밥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있고, 포니테일 같은 경우엔 이 뒷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각이 바뀌는 이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에는 이 키워드들도 알려드리지만 이 키워드가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요 옆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포니테일 때문이다. 요 점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엔 생머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프롬프트에 블론디 컬러라고 해서 금발의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이 나왔는데, 이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이런 금발보다는 어두운 헤어 컬러에 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금발 생머리보다 흑발 생머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긴 생머리다 라고 하면 금발보다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톤 생머리가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세상의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학습한 미드저니도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핑거컬 같은 경우엔 우리가 보통 파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웨이비보다는 구불구불한 게 더 많은 이런 헤어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심지어 실사보다 더 잘 나오는 키워드들도 많아요. 프롬프트를 보시면 큐트걸 위드 헤어스타일인 거고 니즈6로 생성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림 톤을 맞추기 위해서 srf 시드를 사용한 거예요. 이 srf 시드는 니즈6이랑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요런 톤이 나옵니다. V7과 같이 사용하면 요런 톤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헤어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번 스타일 똑같이 나오고 더블 번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웨이비는 좀 더 만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이런 스타일이 나오죠. 싱글 브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딴 머리가 나오고, 더블은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밥 스타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발머리가 잘 나오고, 뱅은 이렇게 앞머리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니테일도 잘 나오는데 여전히 옆모습이 나오고 있죠. 뒤에 묶은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모습을 보여주는 걸 선택한 거예요. 미드저니는 프롬프트에 특별하게 뷰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없는데 이유 없이 옆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는 이 옆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인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포니테일 때문에 이 옆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핑거컬 같은 경우엔 둘 다 긴 생머리, 구불구불한 스타일의 파마머리가 잘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애니메이션에서 테스트하는 게 좀 더 확실한 헤어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저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여자 헤어스타일 영어로 알려줘 하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헤어스타일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시겠죠. 이런 경우에 실사로 이미지를 뽑으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들 같은 경우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GPT가 알려준 헤어스타일이 실제로 잘 안 나오는 헤어스타일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니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확실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휴즈 아프로라고, 이게 우리가 보통 폭탄머리라고 하는 그런 머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키워드를 알고 실사를 뽑았더니 특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뽑아보니까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돼서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헤어 키워드를 얻을 수 있고, 그거 테스트를 니지에서 하시면 만화적 상상력까지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헤어스타일 키워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헤어스타일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 GPT를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엔 GPT가 이미지도 그려주죠. 해당 헤어스타일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찾으셔서 지금 제가 예시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정리한 요 3페이지는 더보기에 파일로 남겨져 있으니까 예시로 보시라고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자기만의 파일로 꼭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앞쪽에서 배운 헤어스타일과 길이와 컬러와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일단 스타일은 더블 번이고, 이런 식으로 롱 랭스 헤어 하면 더블 번이 있고, 롱 랭스가 이 번을 롱 랭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머리가 이렇게 길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디움 랭스 헤어 같은 경우엔 더블 번이 이렇게 나오고 미디움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숏 랭스를 보시면 더블 번은 나오고 짧은데 좀 애매하죠. 미디움이 30cm고 숏이 15cm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중간 머리다, 짧은 머리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에서 이 헤어스타일 길이를 표현하는 건 너무 정확한 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길이가 잘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비 스타일 같은 경우엔 롱 랭스면 이만큼의 길이가 보여지고, 미디움 랭스면 적당히 어깨보다 조금 더 내려온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 숏 같은 경우엔 그거보다 짧은 길이가 나오죠. 더블번 스타일에서 미디움 랭스의 길이가 웨이비 스타일에서 숏 랭스와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와 길이 키워드가 같이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이미지는 프롬프트가 이걸로 동일합니다. 이 프롬프트 어디에도 줌인과 줌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반신 정도가 나왔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얼굴 클로즈업 정도가 나왔죠. 프롬프트의 다른 점은 이 머리카락 길이 키워드가 다른 것 뿐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미드저니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짝 엿보면, 일단 뷰티풀 걸을 만들어야 되고 걸을 만들었죠. 그리고 롱 랭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긴 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긴 머리를 여기까지는 표현을 해야 돼요. 롱 랭스의 웨이비는 미드저니 생각할 땐 이만큼은 길어야 롱 랭스다 인 거죠. 만들어야 되는 게 1대1 이미지니까 그러면 얼굴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구도가 딱 맞겠구나 라고 해서 요걸 만든 거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숏 랭스의 웨이비면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숏 랭스의 웨이비는 한 요 정도인 거고, 어깨 윗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얼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그 중간 어디쯤이겠죠. 저처럼 이런 샘플 이미지를 뽑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 인물 묘사를 이렇게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의상 묘사도 들어갈 테고, 장면 묘사도 들어갈 테고, 동작 묘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메라 화각도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통상적으로 이런 인물 묘사와 의상 묘사와 얼굴 묘사 같은 경우엔 이렇게 그냥 픽스로 하신 다음에 요거 복붙해서 쓰시고, 아래쪽에 동작이라든지 배경 묘사 같은 것만 바꾸셔서 계속 생성을 하시는데, 갑자기 필요한 게 얼굴 클로즈업 이미지가 필요하다라는 상태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얼굴 클로즈업 관련해서 뭐 페이스 클로즈업이라든지 아이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썼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 클로즈업이라는 프롬프트를 쓰셨을 때는 대략 요 정도 되는 클로즈업을 원하시는데, 인물 묘사에 롱 랭스의 웨이비 헤어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 클로즈업 하면 미드저니는 일단 아이를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롱 헤어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클로즈업 키워드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이 단순하게 키워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같이 함께 다루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클로즈업이 안 된다고, 클로즈업 키워드가 뭐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프롬프트 받아보면 여기에서처럼 롱랭스 웨이비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I 클로즈업을 쓰세요. 그리고 클로즈업이 안 되니까 뭐 마이크로 클로즈업이라든지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클로즈업에 추가적인 키워드를 쓰시는데 그래도 잘 작동을 안 하죠. 그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인물 묘사에 전체를 보여지는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단순하게 머리의 색깔, 머리의 스타일, 뭐 머리의 길이, 이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화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시 질문처럼 여기서 클로즈업을 원하시면 해당 부분에 이 길이 부분이라든지 웨이브 부분을 지우시고 칼라 정도만 남기신 다음에 아이 클로즈업이라고만 쓰시면 눈이 확대가 잘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응용이 실제 미용 관련되어 있는 지식에 묶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예시입니다. 노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묶은 머리를 말해요. 그런 묶은 머리를 말하는 노트에 더블을 붙이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가 나오겠죠. 이런 걸 말할 때는 더블 번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건 미용업계에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그냥 스몰 적어주시면 돼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라지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미용업계에 스몰 노트 스타일이라든지 라지 노트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헤어스타일 키워드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묶이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는 예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프롬프트에 사이드 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 헤어만 좀 바꿔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이드 뷰를 넣기 때문에 옆모습들이 나옵니다. 옆모습을 보고 노트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왔죠. 같은 노트 스타일인데 앞모습을 나올 때는 이렇게 위로 나오고 옆모습을 보이게 했더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트가 뒤로 이렇게 묶는 머리를 말하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 스타일을 앞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니 미드저니가 이 위쪽에다 묶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던 제가 그럼 이걸 위로 올릴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하이노트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위로 묶은 머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안 건데 실제로 이렇게 위로 묶은 머리를 탑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하이노트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탑노트다 라고 부르더라 인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하이노트는 틀린 거고 탑노트가 맞은 게 아닙니다.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적당히 미드저니가 알아듣는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하이노트였고 그 다음에 미들노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요 탑노트 할 때 요건 하프노트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요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이와 미들이 있으니까 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로 노트 했는데, 로 노트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묶은 머리가 나오는데, 로 노트 위드 액세서리 하면 이렇게 비녀 꽂은 머리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노트 같은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GPT를 이용하든지 기존의 지식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쓴 것처럼 하이, 미들, 로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응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응용도 미드저니가 잘 알아들어요. 이번에는 헤어스타일끼리 섞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프롬프트 보시면 뷰티풀 거리고 헤어 길이는 숏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블론디 헤어 컬러로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 스타일 하면 이런 단발머리가 나오죠. 숏과 밥은 시너지가 나오는 길이와 헤어스타일 조합이에요. 앞에서 배운 뱅 스타일을 이런 밥 앤 뱅이라고 해서 적어주면 밥이 요 단발머리를 말했죠. 그리고 뱅은 요 앞머리, 요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웨이비가 이런 식의 구불구불한 머리라면 웨이비에 뱅을 추가하게 되면 뱅 앤 웨이비 하면 앞머리가 이렇게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파마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처럼 뱅은 앞머리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웨이비는 전체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단발이라고 하는 단발머리로 나오면 별 충돌이 안 납니다. 하지만 웨이비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함께 사용하면 이 둘은 충돌이 나겠죠.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미드저니가 헷갈리고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사용할 때 이 헤어스타일이 어느 쪽에 나타나고 무슨 스타일을 말하는지 라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뱅 스타일을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인데 이번에는 더블번이에요. 더블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걸 더블번이라고 하죠. 여기도 더블번 앤 뱅이면 묶여있는 게 나오고 앞머리가 일자가 나옵니다. 묶여있는 걸 표현하는 것과 앞머리는 충돌이 나지 않죠. 그런 경우엔 잘 표현이 됩니다. 싱글 번 앤 뱅이라고 하면 일단 번이 묶은 건데 싱글이면 하나가 묶인 거고 뱅은 앞머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충돌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뱅 스타일이 아니고 이 싱글 번은 여기만 어떻게든 묶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처럼 싱글 번 앤 웨이비 하면 묶은 머리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결과물이 나오죠. 이번에는 포니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롬프트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인물 묘사가 있고 길이는 숄더 랭스고 칼라는 브로니 칼라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헤어스타일로 포니테일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다르게 4장의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앞쪽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이 포니테일이 옆모습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다들 옆모습인 게 보이시죠? 이유는 뒤에 이렇게 묶여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이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위로 묶은 머리인 거죠. 위치도 하이로 올려서 설정할 수 있어요. 반대인 로우 포니테일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묶은 게 얼추 표시가 되면서 잘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엔 의외로 정면이 나왔죠.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정면이 나온 게 유일한데 이때는 미드저니가 로우 포니테일이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묶였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나온 이미지를 보면서 미드저니가 그러면 이걸 어디에 표현했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좀 더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포니테일 앤 뱅은 되게 좀 애매한 실험이에요. 뱅은 앞머리라서 앞쪽이 보여야 되고 포니테일은 뒤에서 묶었으니까 뒷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앞모습과 뒷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미드저니가 선택한 전략은 앞머리는 일단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니테일 묶은 걸 최대한 옆으로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 요즘 묶인 게 좀 이상해요. 여기에서처럼 포니테일은 뒷모습이고 뱅은 앞모습이다. 요걸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뒷모습 안 만들어진다고 문의하시는 분들 있고 프롬프트 받아보면 여기처럼 앞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예요. 앞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고 리어뷰를 해버리면 미드저니는 이 앞머리에 대한 묘사도 해야 되고 뒷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앞에서 클로즈업 충돌나는 예시 들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뒷모습 안 나온다는 부분들 있을 때 이렇게 헤어스타일 같은 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이런 식으로 뷰포인트가 어떻게 바뀌고 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앞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쓰실 때 캐릭터 묘사는 그대로 복사해 쓰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리어뷰나 백뷰라는 프롬프트 썼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의외로 다른 키워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프롬프트가 작동 잘 안 할 때 이유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헤어스타일 길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브라이드라고 해서 땀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는 똑같죠. 숄더 랭스 그대로고 그다음에 칼라도 금발 그대로 유지입니다. 싱글 브라이드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반대쪽이 좀 애매해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럴 때는 이렇게 더블 브라이드 해보시면 양쪽 다 이렇게 두 갈래로 땀머리가 나와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더블 브라이드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늘 그러죠. 싱글인데 한쪽으로 나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싱글 브라이드하고 하이 포니테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포니테일이 묶은 머리인 거고 싱글 브라이드 여기 딴머리니까 요 두 개가 함께 나와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서 싱글 브라이드의 로 포니테일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따서 묶여진 결과가 나와요. 요 반대쪽이 되게 깨끗해지죠. 싱글 브라이드만 써서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되고 요거 없는 이미지들도 잘 만들어지는 편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보통 거기에 프롬프트를 추가를 이쪽 부분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쪽에 머리카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처럼 한쪽으로 몰려서 나오는 스타일이 되게끔 싱글 브라이드랑 포니테일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써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쪽에 사용되는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한쪽으로 모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처럼 로 포니테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긴 머리만 하니까 좀 심심해서 이제 짧은 머리도 좀 갖고 왔는데, 이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GPT에 여자 헤어스타일로 알려달라 그러면 잘 안 알려줍니다. 남자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물어봐야 나오는 거고,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들은 사실은 숏을 안 집어넣어도 적당히 짧은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 자체가 남자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 보시면 약간 남성성이 보이는 게 보여요. 프롬프트의 성별을 뷰티풀 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 키워드가 남자 헤어스타일 키워드니까 남성성이 나온다.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사용하실 때 헤어스타일 모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데, 이것처럼 남자 헤어스타일 경우에는 약간 남성성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다. 키워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짧게 가다가 삭발은 뭘까 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버즈컷이라고 하면 이런 삭발머리가 돼요. 삭발머리를 만드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더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단에 헤어 컬러와 헤어 길이에 대한 얘기를 안 써놨죠. 이유는 당연한 거겠죠. 이런 삭발머리는 굳이 숏헤어 랭스라고 안 쓰셔도 이렇게 나온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나머지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어야 표현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인 경우에 짧은 머리가 잘 안 되는 거겠죠. 이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요 삭발 헤어스타일 키워드를 갖고 온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크래프트 첫 시간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에는 이렇게 키워드들도 알려드리지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에 다루는 건 미드저니의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굉장히 크고 프롬프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저도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실 때 보면 프롬프트가 90%고 나머지 기능들이 10% 정도의 중요도를 가져요.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프롬프트 크래프트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프롬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프롬프트 크래프트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프롬프트 크래프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정한 제목인데, 영어로 프롬프트 크래프트라고 쓰니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리즈 제목이 프롬프트 공작소로 바뀌었습니다. 프롬프트 공작소 두 번째 시간으로 미드저니 뷰티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트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를 묘사하는 단어는 딱 한 단어죠. 이쁘다가 끝이죠. 물론 저도 그런 남자 중에 하나인데, 미드저니를 공부하다가 여성의 외모 묘사를 키워드로 배웠어요 수준이에요. 그렇게 외모 묘사를 키워드로 배웠는데,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된 몇 개의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글로 해석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는 굉장히 단어들이 평범하다는 겁니다. 섬세한 얼굴 생김새, 쌍꺼풀 정도는 약간 특이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화장, 동그란 얼굴, 긴 머리와 섬세한 피부. 영어 단어들로 보시면 delicate, 세심한, 섬세한 이런 뜻이죠. 일상에서 많이 쓰는 내추럴 루킹 메이크업, 보통 내추럴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화장, 라운드 페이스, 우리가 보통 달걀형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동그란 얼굴을 라운드 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얼굴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헤어 키워드에 비해서 단어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보시면 포토고 against white background라고 해서 배경을 흰색으로 고정시켰죠. 그리고 미드저니에게 뷰티 영 우먼입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죠. 미드저니가 이 프롬프트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 어디가 뷰티고 어디가 영이고 어디가 우먼인지, 우먼은 좀 쉽겠네요. 일단 다 여자들이니까 우먼은 오케이고, 남은 두 단어가 있죠. 뷰티풀과 영인데 뷰티풀은 어디에 있을까 인 거고, 영은 또 어디에 있을까 인 거죠.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영 우먼이라고 했을 때 좀 나이가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미국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미국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들이 서양인이라고 말하는 외국인 얼굴을 많이 학습을 했겠죠. 그 안에서 나이를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고, 가장 애매한 단어입니다. 뷰티풀, 아름답다. 이 세 개의 이미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아름답잖아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준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다들 적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적당한 아름다움은 요 정도인 거예요. 같은 프롬프트에 키워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섬세한 얼굴 생김새인데 이 키워드 하나가 들어가서 갑자기 이미지들이 확 정렬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앞에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키워드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건 흰색 배경에 이런 섬세한 외모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두 개가 합쳐지면 뷰티 제품 광고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뷰티 느낌이 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키워드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데 확실히 차분해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가 하나 추가됐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앞에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분위기와 생김새 이전에 클로즈업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이 이미지에서 먼저 보여줘야 될 건 섬세한 얼굴 생김새입니다. 일단 얼굴 생김새를 섬세하게, 뭐가 섬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미지와의 차이인 이 쌍꺼풀이 들어갔으니까 미드저니가 여기를 집중해서 보여줘야 된다. 여기를 집중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섬세한 얼굴 생김새가 뭔진 모르겠지만 얼굴 라인 정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한 요 정도 나오면 위에 이마가 이 정도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된, 줌인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쌍꺼풀이라는 키워드가 쌍꺼풀이 있는 눈을 만드는 것 이외에 줌인에 관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단순하게 얼굴 생김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줌인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쌍꺼풀을 했으니까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보통 무쌍이라고 부르는 쌍꺼풀에 반대되는 키워드는 더블 아이 립스니까 싱글 아이 립이 아니고 모노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싱글 아이 립스는 잘 작동 안 하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찾을 때는 직역으로 찾으시기보다는 챗GPT 같은 걸 응용해서 실제 구어에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을 찾는 걸 추천드려요. 앞에 이미지와 비교해서 보면 줌 아웃이 된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아이 립스가 줌 인을 시킨 거고, 모노리드가 그거에 비해서는 줌 아웃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냥 보통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세히 보면 요 쌍꺼풀이 있어요. 여기가 더 선명하고, 그리고 여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눈엔 보이죠. 요 쌍꺼풀이 있는 게. 미드저니가 쌍꺼풀이 없는 눈을 잘 못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드저니가 무슨 전략을 선택한 거냐면 이미지를 좀 작게 해서 쌍꺼풀 부분을 잘 안 보이게 한 겁니다. 이러면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갑자기 동양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갑자기 이 키워드만 넣었는데 동양인 느낌이 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는 쌍꺼풀이 없는 이미지들이 미드저니 학습한 이미지들 중에 동양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노리드 같은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분명 뷰티풀 영 우먼이라고 여기엔 국적이 안 나타나 있고 심지어 미드저니는 이렇게 영 우먼이라고 주면 기본적으로 서양인을 만드는데 모노리드라는 키워드가 요걸 동양인 쪽으로 땡긴 겁니다. 보통 인종이라고 구분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든지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내는 특징 같은 단어들 경우에는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본을 만들면 이미지에 인종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내추럴 루킹 메이크업입니다. 화장을 했다라는 표현을 보통 웨어링을 쓰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을 한 결과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좀 차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미드저니에서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터치가 살짝 들어가 있고 색조 메이크업이 강하게 안 들어가 있는 이런 퓨어한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생성하면서 경험적으로 그런가 보다 라고 파악한 거라서 실제 메이크업에 쓰는 단어들이 미드저니에서 작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전문 메이크업 지식에 베이스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키워드를 넣으니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러 번 생성하시면서 경향성을 눈으로 익히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페이스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양인 느낌이 또 물씬 나죠. 이 라운드 페이스도 인종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동그란 얼굴이라고 하는 게 동양인의 특징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겠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세상에 그런 이미지가 많다는 거고 그런 많은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학습을 했으니까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어지면서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델리케이티드 스킨이라고 해서 피부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리고 긴 머리를 만들어라. 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했는데 델리케이티드 스킨 같은 경우엔 피부가 좀 뽀해졌다. 혹은 뭐 좀 이런 광이 좀 난다. 이런 느낌이 나죠. 조명을 사용한 광고 촬영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는데 미드저니가 델리케이티드 스킨이라는 게 대충 광고 사진에서 이런 광이 나는 부분을 델리케이티드다 라고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이자 오늘의 핵심일 수 있는 문제의 롱 헤어가 나왔는데 롱 헤어 같은 경우엔 실제로 여기도 롱 헤어가 맞는 것도 같고 여기도 맞는 것도 같아요. 물론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끊길 수도 있죠. 이러면 되게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끝까지 안 보여줬냐 하면은 프롬프트에 보시면 더블 아이 립스라고 해서 쌍꺼풀을 보여줘야 됩니다. 쌍꺼풀을 보여줘야 되고 롱 헤어를 보여주면 요 두 개는 현재 충돌이 나는 거예요. 미드저니는 더블 아이 립스를 반영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줌인을 해서 쌍꺼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롱 헤어를 반영해서 긴 머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좀 더 줌 아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이 해당 이미지인 거예요. 긴 머리가 끝까지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 쌍꺼풀이라는 키워드를 지우고 길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스타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끝까지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지금 프롬프트에 줌인과 줌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굴을 나타내는 부분에 묘사하는 양을 조절하고 삭제함으로써 줌인과 줌아웃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헤어 컬러를 블론디 컬러 헤어로 추가해 줍니다. 헤어 컬러가 금발로 자연스럽게 바뀐 거는 당연한 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서양인의 얼굴이 나온다는 겁니다. 블론디 컬러 헤어 금발 머리카락은 이전에 모노립과 여기에 있는 라운드 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영 우먼이라는 이 프롬프트의 인종을 서양인으로 당기는 거예요. 적당히 라운드 페이스가 동양인으로 좀 당겼는데 블론디 컬러 헤어가 서양인으로 더 많이 당겨서 결과물을 보시면
누가 봐도 서양인인 결과물이 나오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에 금발의 여성은 서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금발의 여성을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외국 사람을 떠올리겠죠. 미드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물인 것처럼 미드저니도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물이고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으로 세게 몰아가는 이런 블론디 컬러 헤어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를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강한 키워드다 라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블론디 컬러 헤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단순하게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의 메인 피사체인 영우먼에까지 영향이 가는 걸 고려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대가 궁금한데 이번엔 블랙을 집어넣어 봅니다. 블랙을 집어넣어 보면 전체적으로 동양인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블랙 컬러 헤어가 영우먼을 동양인 쪽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금발 블론디 헤어가 영우먼을 서양인으로 끌고 가는 힘이 더 센 편이에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금발은 서양인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 블랙 컬러 헤어, 흑발은 동양인을 나타내는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강하기가 금발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얼굴, 헤어스타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게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적당히 중간쯤 있는 브라운을 사용하게 되면 동양인도 나오고 서양인 느낌도 나오고 중간 어디쯤도 잘 나옵니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이런 테스트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강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결국에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뽑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테스트 프롬프트는 코리안 액트리스입니다. 요거 제가 잘 쓰는 건데 일단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액트리스라고 하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통 여배우라고 하면 뭐 뷰티풀, 큐트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쁜 여자 얼굴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자주 쓰는 테스트 프롬프트고 이 액트리스 같은 경우엔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선이 카메라 방향을 향하고 있죠.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여배우 사진이라고 하면 모두 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특별하게 시선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면을 잘 응시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전 페이지까지는 제가 잡아놓은 물고기를 제공해 드린 거라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뷰티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잡을 낚시터는 미드저니에 있습니다. 요 디스크라이브에 있어요. 미드저니의 크리에이트 탭에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이 아래쪽에 드래그 존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디스크라이브 존인데 여기에 이미지를 떨구면 해당 이미지를 분석한 이런 프롬프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프롬프트 분석은 좀 이따 하고 이 디스크라이브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지금 해당 내용이 나타났는데 이걸 리프레시 하거나 다시 접속하면 이 해당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를 시키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임시로 잠시 나타나는 개념이니까 리프레시 하면 없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이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시면 한 2개 정도는 얼굴 묘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묘사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2개 정도는 좀 더 자세히 한 묘사가 있고 이걸 좀 옮겨보면 앞쪽에는 뭐 사진 관련되어 있는 거, 인물 관련되어 있는 거, 헤어스타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상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이 정도가 나오진 않아요. 어떤 경우엔 한두 단어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한 단어예요. 로지칙, 핑크빛 볼 정도 되겠죠? 이 이미지가 로지칙이라는 이 핑크빛 볼이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셔서 이런 단어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브라이트 아이라든지 페어 스킨이라든지 델리케이트 메이크업, exquisite facial feature, 이게 섬세한이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서브틀 스마일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미소라고 얘기하는, 스마일은 되게 환하게 웃는데 그냥 가볍게 미소 짓는다 라는 표현이 뭐지? 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서브틀 스마일.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 얼굴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디스크라이브를 시키면서 한 번에 모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자신만의 정리를 해서 모으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가 모아놓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걸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분위기를 우아한 분위기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뷰티풀 걸이죠. 코리안 뷰티풀 걸.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외모에 관련되어 있는 게 더블 아이 립스죠.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펌 립스라고 해서 도톰한 입술입니다. 도톰한 입술이 전체적으로 다 도톰한 입술은 나왔죠. 새 이미지가 보면 굉장히 줌인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더블 아이 립스 때문에 줌인이 됐고, 또 다른 특징은 뭔가 눈을 크게 뜨고 정면을 노려보는데 이 이유는 프롬프트에 빅 아이스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미지를 해석해보면 큰 눈을 그리라고 그랬고 도톰한 입술을 그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쌍꺼풀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줌인이 된 것도 있고 여기다 큰 눈이라는 느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정면을 노려보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섬세한 얼굴 생김새에 롱 헤어에 더블 아이 립스에 빅 아이, 펌프 립, 퓨어 스킨 톤 이 정도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좀 충돌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적당히 이 정도 화각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나가지도 않은, 줌이나 줌아웃 등의 키워드를 사용 안 하고 여기서는 롱 헤어랑 더블 아이 립스를 가지고 이 중간에 어정쩡한 요 정도의 화각을 의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충돌나는 단어는 충돌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이 정도 만들 때는 롱 헤어 쓰고 더블 아이 립스 같이 쓰면 한 요 정도 화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응용도 가능해요. 헤어스타일 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미디움 랭스 헤어의 밥 헤어스타일이죠. 요건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단발머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메이크업은 내추럴 메이크업보다 엑스큐지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섬세한 메이크업 정도라고 해석이 되는데, 메이크업이 강해진 느낌은 얼추 알 수 있는데 보통 메이크업이 강하다 약하다를 이미지에서 볼 때, 이건 제 기준인데 눈썹 부분이 어느 정도 강하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강한 정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빅 아이가 아니고 이번엔 브라이트 아이라서 이렇게 브라이트 아이를 써주면 눈이 커진다기보다는 눈에는 일단 초점이 맞는데 눈동자 색깔이 좀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명확한 컬러처럼 이런 단어를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감을 키우는 방법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고 이미지를 많이 보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헤어스타일은 어깨 높이의 웨이비 헤어다. 적당히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오고 어깨 정도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적당히 이 정도에서 화각으로 끊깁니다. 이번에 보셔야 될 키워드는 젠틀 페이셜 컨투어라고 해서 부드러운 외곽선, 얼굴 윤곽선이라는 단어예요. 보시면 얼굴 윤곽이 부드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이 젠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부드러운 건 뭔가 타원형인 동그란 계란형 이런 거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젠틀은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표시가 된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턱이 좀 각이진 결과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각진 윤곽을 피하고 싶으시면 앞에서 배웠던 라운드 페이스 정도로 이걸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걸 코리안 액트리스라고 해서 한국 사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림자 처리가 됐죠. 미드저니는 윤곽선을 보여야 됩니다. 조명이 강한 상태로 이 윤곽선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미드저니가 선택한 방법은 얼굴 끝 부분에 이쪽에 그림자를 지게 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얼굴 관련돼 있는 이런 키워드를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보입니다. 단어의 뜻과 이미지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게 여기 나타났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볼 건데, 다시 보실 때 포커스는 인물 연속성을 포커스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이랑 메이크업이 비슷하니까 약간 분위기는 비슷한 느낌이 나죠. 얼굴 외곽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묘사한 이 이미지부터는 얼굴이 연속성이 있는 동일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많이 비슷하다,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인물에 대한 유사도를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깐깐해지죠. 이렇게 보면 물론 약간 분위기는 비슷한데 일관성이 같은 성형외과 정도 수준은 아니고 같은 미용실 정도 수준의 일관성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롬프트에는 어디도 일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ORF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 왜 이런 애매한 일관성이 나오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을 미드저니의 이미지 모델의 전체 공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 이미지 모델은 초고 다차원이에요. 3차원도 2차원에 표시를 하면 한계가 있는데 초고 다차원을 이런 2차원 평면에 표시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느낌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드저니 미학 모델 전체에 뷰티풀이라는 프롬프트가 하나 들어가면 그 내부에 일정 영역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프롬프트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뷰티풀이 들어가면 이렇게 고정되고 그 안의 영역에서 0이라는 영역이 특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코리언이 들어가면 뷰티풀 0 코리언,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범위가 좁혀지겠죠. 뷰티풀 0 코리언이면 이 안에는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액트리스라는 영역이 다시 더 좁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뷰티풀 영 코리안 액트리스, 일단 그러면 여기에는 여자 중에 이쁜 여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프롬프트에 이 4개의 단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 미드저니 미학 모델에서 좁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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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진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좁혀진 영역을 숄더 랭스 웨이비 헤어라는 키워드가 또 한 번 좁히게 됩니다. 젠틀 페이셜 컨투어라는 부분이 또 들어오면서 또 좁혀지겠죠. 이렇게 쭉 좁혀지면 최종적으로 이 정도 부분의 범위가 픽스가 될 거예요. 전체 미드저니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좁혀간 영역이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전체가 이 정도 되겠죠. 실상은 얘는 훨씬 더 크고 얘는 훨씬 더 작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의 얼굴이 비스무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얼굴 윤곽이 나오는 이유는 이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얼굴 윤곽이 어떻게든 언급이 돼서 어떤 게 젠틀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부분을 전체를 생각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쭉 좁혀온 범위에서 젠틀한 얼굴 윤곽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젠틀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옴니 레퍼런스로 만들어지는 연속성이 굉장히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인물 연속성 관련돼서 질문이 옴니 레퍼런스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프롬프트로 앞에 몰아가는 작업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코리안 액트리스 이렇게 한 단어만 쓰고 옴니 레퍼런스를 추가해서 똑같은 게 나올 확률보다는 얼굴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적당한 인물이 잘 나오는 프로필 코드를 사용하면 여기 보시면 유사도가 더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필 코드를 사용해 보면 분위기는 좀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사도가 나오죠. 프롬프트와 P코드를 사용해서 유사도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롬프트와 P코드 없이 옴니 자체의 성능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P코드는 이 프롬프트로 생성한 거예요. 프로페셔널 포터 오브 여배우라고 하고 스타일을 250 정도로 줘서 제가 샘플을 뽑은 거고, 뽑아놓은 것들 중에서 인물이 한국인이 잘 나오는 프롬프트만 골라서 놓은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이 코드를 사용해 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유사도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시죠? 물론 모든 P코드가 이렇게 인물이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P코드들은 수집이 좀 필요합니다.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9일 전이네요. 9일 전에 이렇게 공유해 놨습니다. 방금 보신 게 요 1페이지고 요 파일은 1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14개 있어서 140개 정도 되는 코드가 이미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 사용될 코드는 충분히 공유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요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프롬프트 공작소 미드저니 뷰티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얼굴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트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영상에서 사용된 키워드들과 프롬프트는 더보기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연습 좀 해보시고 아까 알려드린 디스크라이브를 활용해서 키워드들을 쭉 모으시면 됩니다. 나만의 페이스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면 특색 있는 인물들을 정밀하게 프롬프트로 핸들링해서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공작소 세 번째 시간으로 전신샷, 풀바디샷 이미지 잘 뽑는 치트키 5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전신 이미지 잘 안 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답변은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신 이미지 잘 나오는 방법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의 시작을 풀랭스 오브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풀바디 만드시면서 풀샷, 풀바디 뭐 이런 것들을 뒤쪽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부터 풀랭스 오브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이 쓰시는 풀바디나 풀포트레이트 같은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 종종 프롬프트에 영향을 좀 주는 경향이 있어요. 비슷한 키워드들 중에 요 풀랭스가 가장 효과가 깔끔하게 나오고 기존의 프롬프트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런 거죠. 풀랭스 포토 오브 액트리스 라고 하면 1:1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신이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오브 모델 이런 식으로 주면 꽉 찬 전신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사진이나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웹툰 캐릭터나 3D 캐릭터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전신이 깔끔하게 나오고 상단 부분에 여유도 있죠. 이후에 편집할 때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게 작업하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면에서 유독 잘 잘리는 부분을 묘사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풀랭스 포토 오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잘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렇게 신발을 묘사해 주면 됩니다. 레드 하일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신발이 나오고 액트리스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얼굴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부터 다리까지 이런 전신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간혹가다 프롬프트에서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하의나 드레스 관련되어 있는 아래쪽 부분의 의상이나 포즈를 묘사하다 보면 가끔 위에 얼굴 부분이 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얼굴과 헤어스타일 부분을 묘사를 추가해주면 안 잘리는 편인데, 그래도 잘린다고 하면 얼굴 위에 있는 이렇게 머리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을 묘사하면 되고, 보통은 모자를 씌우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배경도 함께 묘사해주는 방법입니다. 배경을 묘사할 때는 피사체가 서 있는 이 뒷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는 피사체가 서 있는 이 아래쪽 부분을 묘사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처럼 나무 바닥에 서 있다 라고 묘사를 해주면 나무 바닥에 서 있는 이 아랫부분을 묘사해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얼굴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배경의 묘사를 추가해 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전신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가끔 어색한 전신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동작을 좀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워킹 다운이라고 하면 걷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빈 배경에 서 있는 전신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경을 묘사하기도 좀 애매하고 동작을 묘사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포즈를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스탠딩 포즈를 풀랭스 포토 오브와 함께 사용하시면 예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서 있는 전신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즈를 살짝 응용하면 앉아있는 자세의 전신 이미지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팅 포즈라고 해서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닥에 앉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의자를 추가해 주셔서 의자에 앉는 포즈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의 의자에 앉는 전신 이미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풀랭스 포토와 세로 비율을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해 보시면 3대4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엔 2대3이나 1대2로 생성한 다음에 좌우로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3대4 전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 이미지는 적당히 전신을 생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이것처럼 가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알려드렸던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랭스 포토 어브를 사용했고요. 워킹 다운으로 자연스러운 전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묘사로 레드 힐과 레드 햇을 묘사를 해주면 일단 전신이 잘 나왔고 걸어가고 있고 신발과 모자까지 깔끔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로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가끔 이전 예시처럼 측면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요 워킹 다운이 걸어 내려온다 정도로 의미로 해석되게 사용하시면 정면에 전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굉장히 일반적이어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일 거예요. 제 채널에서만 알려드리는 킥 같은 내용입니다. 전신이 잘 나오는 프로필 코드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전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신 이미지가 잘 나오는 이 P코드 같은 경우에도 풀랭스 포토 어브는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기본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전신이 잘 나오는 P코드를 사용하면 이것처럼 특별한 거 없이도 전신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간혹 전신 비율이 좀 짜리몽땅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전체가 좀 짧은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신이 잘 나오는 P코드 같은 경우엔 신체 비율도 우리가 볼 때 시원한 길쭉한 느낌이 잘 나옵니다. 이건 이 P코드의 힘이에요. 이쯤에서 늘 나오는 질문은, 저런 P코드는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힘들어 하셔서 유튜브 게시판에 요런 파일을 공유해 놨습니다. 약 2주 전에 공유해 놨는데, 요거 보시면 140개의 인물 잘 나오는 P코드가 있는 코드집이에요. 이 코드집의 샘플 이미지를 보시면 얼굴이 좀 작게 표현되어 있는 P코드들이 있어요. 혹은 이런 것처럼 상반신이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P코드들이 보통은 전신이 잘 나오는 P코드들이에요. 방금 보신 코드집 게시판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54개인데 요 파일 다운로드 모니터가 가능한데 54분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걸로 나오는데, 다운 받으신 분들은 다운 받았다고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신샷을 뽑는 치트키 5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다른 데에서 안 알려주는 굉장히 레어한 킥입니다. 5가지 방법 중에 풀랭스만 써도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5가지 방법을 모두 다 썼는데 풀바디가 안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항상 5가지를 다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2-3개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전신을 자유자재로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선택입니다. 제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5가지 중에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한 2가지나 3가지만 쓰시면 충분히 전신이 잘 나옵니다. 넉넉하게 5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면 꼭 이 5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이미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선택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